네, 최근 조금 잠잠해지곤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 가장 큰 관심 갖는 부분이죠. IPO 대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4분기에는 과연 어떤 IPO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혁신투자자문의 이경준 대표님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무래도 지난 7월, 8월은 정말 IPO의 시즌이었다, 피크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었는데요. 네네. 먼저 이 두 네. 기업이 어떻게 시장에 적응됐는가 한번 진단해 주시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게임주로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제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셨죠. 왜냐면 네. 게임주라는 그 IPO 업종의 좀 리스크랑 그리고 또 하나의 매출이 97%다. 하나의 게임의 종목이.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중국발의 게임 네.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역시나 시작이 하한가로 시작이 됐었고 또 반대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 은행 계열의 증권사에서 24,000원이라는 목표가를 냈는데 네. 사실 그게 9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네. 논란이 있었지만 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은행이긴 한데 플랫폼을 가진 은행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경쟁력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정반대의 이슈가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공모전 따상이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올 여름부터는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따상이라는 그런 거는 이제는 조금 보기는 그렇군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주에 대한 열기는 저희가 또 꺾을 수가 없는데 네, 아닌 그렇죠.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달에 또 네. 중고차 업체 1위 기업이죠. 네. K카가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K카 관련해서는 어떤 네. 점을 좀 유념해 보면 좋을까요? K카 같은 경우는 공모가 산정을 PSR로 했습니다. PSR이라는 건 보통 이제 PER이라는 약간 이익 대비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데 PSR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이 얼마 있는지 이걸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봤냐면은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8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만 36.5% 정도가 올라왔고 36% 정도 올라왔고 온라인 비중 한 60%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하기보다는 매출로 산정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네. PSR로 산정을 했고 그럼 PSR로 산정하는 게 좋은 거냐?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상장한 롯데렌탈이 그 기업 대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고평가되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네.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렌터카가 있고 물론 중고차 매매도 있지만 렌터카가 메인이고 K카 같은 경우는 중고차 매매가 메인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중고차 매매로 보면서 약간 수익이 플랫폼, 중고차 매매 온라인 플랫폼을 볼 것인지 아니면 비싼 밸류를 볼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약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요즘에는 또 신차가 반도체 수급 때문에 굉장히 신차가 나오기 힘들고 그렇죠. 오래 중고차가 걸리죠? 굉장히 좀 각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네.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순간은 오를 텐데 아무래도 이전에 이제 롯데렌탈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낮게 맞아요. 그러니까 공모가 네.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가 손실 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신 분들은 조금 약간 투심이 좀 안 좋게 볼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K카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과거,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4분기, 남은 이제 3달 남았는데 4분기에 네. 기대가 되는 IPO 기업들, 네. 특히 몇 차례 연기가 됐죠. 카카오페이라든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네. 과연 이 기업들 금년 내로 IPO 가능할까요?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금소법이라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네네. 네. 오늘까지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딱 정부에서 이제 오늘까지쯤 해라 정리하라고 했는데 내일부터는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업자가 아닌데 이 보험이나 어떤 증권 쪽을 얘기했을 때 이게 중개 이슈가 있는 거고 아니면 광고를 볼 것인지 그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집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광고로 하게 되면 네. 좋은데 이게 중개로 보게 되면 기존의 공모가 산정에 들어갔던 모든 매출의 대부분을 약간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정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증권 신고서에 기간 정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증권 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하고 6개월 이내 상장을 해야 되는데 상장하기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예. 만약에 정정하게 되면은 이번에 3분기의 실적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상반기의 실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외국계에게도 좀 뭐 공모주가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135일의 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135일 룰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또 3분기 실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1월 16일 정도에 아마 신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고 12월 28일 이전에 상장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음 주 수요일에 뭐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들어가지만 그 전까지는 기간 정정이 될지 아니면은 단순 정정이 될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아직 뭐 금융감독원 사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고요. 네. 그리고 건국 이래 최대 딜인 LG 에너지 솔루션 네. 100조 원 정도인데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GM에서 대규모 리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또 역시나 매출의 일부분을 약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는 지금은 금융감독원 이전에 거래소에서 승인을 과연 내줄까 이게 이슈가 있고 거래소에서도 이제 그 계도 기간을 좀 줬죠. 좀 날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지켜보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이게 미뤘다가 내년에 가는 게 있고 예. 이게 해결이 되면은 올해 좀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것도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깔끔한데 네. 지금은 좀 어떻다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구간이다. 네. 지금 대표님 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일단 카카오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오리무중이다. 네, 아직 맞습니다. 확실히 금년에 IP 한다고는 네. 말할 수 말씀드리기가 없다. 어렵다. 예. 네. 페이는 할 수도 있는데 네.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좀 미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네. 매출액을 아무래도 조금 네네.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만큼 앞으로 좀 불확실성 네.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카카오페이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다 네. 케이카이든 네. 어쨌든 공모주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유념해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거의 전 국민이 공모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뭐 단순히 투자라고 보기에도 조금 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음. 그래서 네네. 전 국민이 다 같이 들었다 나오고 있는데 따상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따상이 원칙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봤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160%를 더 수익 낸다? 그쵸. 그럼 뭔가 좀 잘못돼 있는 그렇죠. 거죠. 시장 분위기도 좀 예, 많이 좌우를 맞습니다. 하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한 주에 뭐 5천 원이나 3천 원이나 2천 원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열심히 뭐 이렇게 하루 종일 투자를 해도 이렇게 시간을 들어도 네. 뭐 이게 좀 먹어도 막 200원 먹고 300원 먹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증시는 죽을 때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공부를 오히려 하면 이게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단순하게 2,000원 먹고 3,000원 먹는 지금은 그런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그거를 공모주 투자를 공부함으로써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겨놓고 네. 그런 상태에서 좀 공모주 투자를 하면은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또 시장이 무너지면은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남들이 이제 안 할 때, 그때는 이제 나만의 투자 기법으로 벌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일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네. 그건 전문가들이죠, 그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예. 열심히 그 분야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분야를 오히려 더 세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가치보다 낮은데? 라고 하면 오히려 포스트 IPO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사는 이제 방식이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뭐 공모주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냥 좀 소일거리로 좀 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장한다고 무조건 따상을 바라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공모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네, 잘 알고 그렇죠. 공부해서 투자를 해보자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남으니까 또 네. 예, 좋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모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유념해야 될 변수, 앞으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혁신투자자문의 이경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